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신우의 자식 비교 때문에 너무 속이 썩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나서서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아들을 둔 53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지내며 힘든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제 자식이었어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제 자식을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이뻐해 주시고 저보다 더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끔은 제가 서운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제 아들을 칭찬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매우 평범한 일에도 다 칭찬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너무나 싫어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학습지도 많이 풀렸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옆에서 대신 풀어주시기도 하고 전 그걸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어머님도 수학은 어려워하셨어요. 저번에 한번 수학 학습지를 대신 풀어주셨는데 좀 틀리시더라고요. 틀릴 때마다 방문 선생님은 아들에게 야단을 치시고 아들은 할머니만 보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 뒤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셨는지 손주가 학습지 풀 때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시더군요. 그래도 제 아들은 그런 할머니를 의식했는지 수학 학습지는 열심히 했어요.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방문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번엔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았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서 적게 틀려서 좋아하기보단 제 아들이 학습지를 신청한 이래로 지 혼자 다 풀어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안에 박사가 나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대로 저희 아들의 애칭은 숫자 박사가 되었습니다. 늘 손주를 데리고 다니시며 숫자 박사라고 동네방네 칭찬하시며 다니셨습니다. 박사 손주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확실히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자식이라 부정하고 싶어도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흥미 역할을 늘 몽둥이로 해야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욕심이 과하다고 수학 박사가 다 때가 되면 잘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님이 손주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아들만 하나인데 큰 신우는 아들이 둘이고 작은 신우는 딸 둘인데 서로 다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명절날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핑계로 자기 자식 자랑이 엄청납니다. 비교도 하고요. 큰 신우네 자식들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공부도 잘해서 매번 명절마다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아이 중에서 저희 아들이 제일 공부 못합니다. 심지어 막내 서방님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아마 저희 아들이 제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 늘 명절만 되면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신우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저희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특목고에 진학한 신우의 자식들 앞에서 저희 아들이 수학 박사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참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텐데 시어머님은 거기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자랑을 듣던 큰 시누이는 저에게 아들 성적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알 텐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는 것처럼 자꾸 캐묻더군요. 저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잘 안 나온다고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시어머님은 예전 학습지 할 때 수학을 그렇게 잘 풀었다며 머리가 비상하다고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멈추면 될 것을 큰 신우는 그게 또 듣기 싫었나 봐요. 굳이 제 아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 아들 학습지 풀 때 신우네 아들은 선행학습을 했다고 큰 신우도 뭔가 짜증이 난 듯 자기 엄마에게 어디 가서 이런 걸로 자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보인다고 다음부터는 그 수학 박사라는 소리는 집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제 자식 흉을 저렇게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 모인 명절에 어쩌겠나요. 전 그냥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가보니 거기에 아이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첫째 신우 아들들은 자고 있었고요. 그런 자는 모습도 마치 공부에 지쳐서 쉬는 우등생의 모습으로 보였고요.
저희 아들은 막내 서방님 애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낄낄거리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은 잘하나 봅니다. 그 꼴을 보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결국 다시 주방으로 와서 그 시누이들 있는 곳으로 가니 아직도 제 아들 이야기 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신우가 절 불러앉히고는 대학교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대학교 생각해둔 곳은 있냐고, 아직 고1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자꾸 물어보길래, 그래서 제가 대학이요? 대학보다는 군대를 생각해봤는데 전 저희 아이 졸업하면 군대부터 빨리 보내려고요. 신우가 저보고 뭘 군대부터 보내냐고, 대학이 우선이지. 요즘 취업도 힘들다는데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통일되면 군대조차 저희 아들 안 받아줄까봐 그냥 빨리 군대부터 보내려고 해요. 전 최대한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기를 쓰고 공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대학교 진학 준비법, 대학교가 중요한 이유, 이런 걸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님도 다 들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님이 변하셨어요. 뭔가 현실을 보신 듯 저희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저 혼자 했던 공부 잔소리를 시어머님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놀고 있으면 공부하라고 하고, 그때마다 손주에게 수학 박사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넌 머리가 좋으니 공부만 하면 된다.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않았냐?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거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그래도 아들은 할머니를 엄청나게 따라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척은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님은 이쁘다고 칭찬하시고 과일도 가져다 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신혼의 아들들 모두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저희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고3이 되었습니다. 가끔 제 아들을 보면 저게 고3인지 까먹었으니까요. 그 해 구정이 지나고부터 시어머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늘 병원에 계셨어요. 저희 아들은 늘 학교 마치면 병원에 와서 할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고요. 시어머님은 그런 손주가 고맙고 좋으시면서도 고3이라 걸리셨는지 공부 잔소리는 늘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왔고 이번 추석은 형제들이 다 병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는 여전하더군요. 병실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생활은 어떻고 주변 엄마들이 자꾸 대학교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물어봐서 귀찮다고 그러네요. 다행히 제 아들하고는 비교는 안 하더라고요. 수학 박사, 전 흠칫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대화의 주제가 제 아들이 되었고요. 이번엔 제 아들이 옆에 앉히고 그렇게 기를 죽이네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수능 시험도 다 끝이 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건강이 더 나빠지셔서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늘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손주가 오면 눈을 뜨고 알아보시며 웃으시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늘 병원에서 살았어요. 예전처럼 늘 둘이 꼭 붙어서 있더라고요. 다른 손주들도 집에 오면 두루두루 이뻐해 주셨는데 큰 신혼의 아이들만 명절 이후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아들 공부는 잘 못 시켰어도 사람 구실은하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병실에서도 늘 어머님은 저희 아들에게 수학 박사라고 하며 대학교도 잘 갈 거라고 시험도 잘 봤을 거라고 전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공부가 어디 믿음만 있다고 되나요? 현실은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제 아들을 찾으시더라고요. 밖에 있던 아들은 연락하자마자 달려왔어요. 갑자기 시어머님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손주에게 주시면서 대학 등록비에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머니에 통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무 갑자기 등록비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도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이번에 수능도 잘 못 봐서 그런지 아들도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 시어머니께선 그 해를 넘기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대학 등록비를 써야 하긴 하는데 이번에 갈 대학이 없더라고요. 선택할 대학이 없으니 남들은 원서 넣을 때 그렇게 정신이 없던데 저희 집은 세상 한가했습니다. 아들은 이 돈을 꼭 대학 입학할 때 쓰고 싶다며 1년 뒤에 쓰겠다고 재수하겠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군대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군대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한 번 정도는 더 해보라고 허락을 해서 그렇게 한 해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수능 전날까지 집에는 거의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와서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전 크게 관심이 없었네요. 워낙에 어릴 적부터 봐와서 그래도 아들 한 풀어준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수능을 한 번 더 보고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점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수학 과목이 점수가 제일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원서 넣을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큰 신혼의 아들들이 간 대학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 아들도 졸업반이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통계학 전공이라 직장은 쉽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분위기는 좋더군요. 근데 요즘 그 큰 신우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신우네 아들들은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별 소식이 없네요. 그렇게 자식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지냅니다. 너무 연락하고 싶었네요. 저도 자랑이란 걸 해보게요. 아들은 요즘 면접 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들 방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난장판이더군요. 책상 위 정리를 하다가 그때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이 있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사진이 있네요. 어릴 적 할머니랑 손잡고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던데 저걸 어디서 구했는지 늘 갖고 다녔나 봐요. 그 사진과 바로 옆에 놓인 대학 증명서를 보며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을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늘 손주를 믿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신 것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할머님들은 모두 같으신가 봅니다.